제가 처음 그 아파트로 이사 갔던 건 이제 막 첫 직장에 들어가 혼자 생활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였고 비교적 저렴한 월세에 깨끗하고 조용한 환경이 마음에 들어서 바로 계약을 했죠. 처음 몇 주 동안은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직장 생활에 적응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대부분 잠자는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소리였어요. 밤늦게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아무리 들어도 TV 소리나 대화 소리가 아니었던 게 이상했습니다. 벽을 타고 전해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집안 구석에서 직접 들리는 것처럼 가깝게 느껴졌죠. 마치 누군가 벽에서 벽으로 걸어다니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무언가 툭툭 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서 그런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알 수 없는 한기가 확 느껴지는 겁니다. 창문이 열려있나 싶어 확인했지만 모든 창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때 뭔가 시리도록 차가운 기운이 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몸이 순간 얼어붙는 듯한 느낌에 이불을 푹 뒤집어쓰고 정신을 가다듬으려고 애썼습니다. 다음날 흔들리는 기분을 떨쳐내려고 아침 일찍 동네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보시며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새로 이사 왔나 보지요? 라면서 말이죠. 잠깐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예전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것 같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어렴풋이 나를 불편하게 하던 감정이 뚜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니 문 앞에 잡지가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잡지를 구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잘못 놓고 갔나 보다 했지만 표지를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단지 검은색 배경에 도망쳐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잡지를 들어올리는 순간 안에서는 낡고 빛바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낯선 사람들의 얼굴이 일본의 흑백 영화소 규령처럼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잡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점점 집에서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잦아지면서 점차 두려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전자기기가 이유 없이 켜졌다 꺼지고 방 한가운데 떨어진 물건들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을 했는데 현관문이 살며시 열려있는 겁니다. 분명히 잠그고 나갔는데 그 순간 아파트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했고 마치 그 정막 속에서 무언가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아파트를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짐을 꾸리던 중 종이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낯선 필체로 여기서 나가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쳐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짐을 모두 사서 마지막으로 빈 방을 돌아보았는데 그 순간 창밖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돌려본 그 순간 투명한 그림자가 방 안으로 비치는 걸 보고야 말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웃고 있는 사람의 형태였죠. 저는 문을 닫고 가방을 끌어안고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내내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고 있는 듯한 아주 무겁고 차가운 무언가가 그 아파트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기분이었죠. 그날 이후로 그 아파트로 다시는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평화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때의 일들을 떠올리면 여전히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 집에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한국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 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마우스를 움직여 클릭했고 그곳에는 나를 소름 돋게 할 만한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학생 시절 자취를 시작한 한 청년이었다. 서울의 한 오래된 주택가에서 낡은 원룸을 구하게 되었다. 집주인은 너무 오래된 집이라 다른 세입자들은 찾기 힘들다고 했지만 저렴한 가격에 매료된 청년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말았다. 이사 첫날 그는 남루한 방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부엌으로 갔다. 그런데 싱크대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쥐가 사는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했지만 막상 문을 열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쿰쿰한 냄새만 가득할 뿐이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냥 무시하고 방 정리에 집중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그는 낡고 어두운 복도를 걷고 있었고 복도 끝에는 닫힌 문이 하나 있었다. 매번 그 문을 열려고 다가가지만 문 너머에서는 누군가 부르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꿈을 깨고 나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꿈은 계속 반복되었다. 어느 밤 꿈속에서와 똑같은 복도가 그의 방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꿈속 복도의 문과 거의 비슷한 문이 실제로 그의 방 한쪽 구석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문을 발견하자마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심하게 뛰기 시작했고 열어보라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결국 그는 문 손잡이를 잡고 서서히 돌리기 시작했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 문 너머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바로 뒤 그는 좁고 어두운 계단을 내려가게 되었다. 계단 끝에는 아주 수락한 지하방이 하나 있었다. 그 방은 낡은 가구들로 가득했고 곳곳에 오래된 신문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한 신문에 적힌 날짜에 그의 심장은 멎는 듯했다. 날짜는 20년 전, 그리고 기사 내용에는 그 방에서 살던 한 처녀가 실종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놀란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갔고 다음날 아침 그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부동산 직원은 그 집에는 과거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줄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그는 짐을 싸고 그 방을 떠나 서울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꿈은 계속되었다. 매번 같은 복도와 같은 문, 그리고 누군가의 부르는 소리. 그는 그 방과 관련된 사건을 더 알아보려 했지만 기록된 정보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자 결국 그는 그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의 무의식 속에 깔려 있었다. 몇 년 후 그는 친구들과 모임 자리에서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놀랍게도 그 모임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바로 그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 역시 같은 동네 비슷한 원룸에서 동일한 꿈을 꿨다고 했다. 그들 둘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하며 혹시 그 지역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했다. 그 후로도 그 의문은 풀리지 않았지만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그들은 서서히 그 기억을 안개 속에 묻어두기로 했다. 그러나 때때로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여전히 그 복도와 문이 꿈속에 떠오르곤 한다고 말했다. 그 꿈을 다시 꿀 때마다 그는 숨이 막히고 차가운 공포에 휩싸이곤 했다. 이제 그들은 이런저런 이사를 통해 각자의 일상에 적응했지만 그 일은 그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공포스러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겪었다고 전해지는 경험담입니다. 다소 긴 이야기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대학생인 지훈이라는 인물이 여름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시골의 한 펜션으로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이 펜션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자연을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십 년 전 의문의 사건이 있었던 장소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산속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지훈은 펜션 주인인 할머니에게서 펜션을 관리하고 청소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주변에는 특별한 이웃도 없고 차로 한참을 달려야 마을이 나오는 외딴 곳이었죠. 그렇게 첫 주간은 별탈 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훈은 자정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생각했지만 곧 사람의 신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지훈은 곧바로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지훈은 그 일을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냥 밤에는 산짐승들이 내려올 때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에도 그 신비로운 소리는 여전히 들려왔습니다. 지훈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신경을 쓸수록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지훈은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산 쪽, 특히 오래된 창고 쪽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는 그 소리를 쫓아 창고를 향했습니다. 창고 문은 삐걱거리며 열렸고 그 안에는 낡은 물건들과 함께 오래된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진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 지금의 펜션 모습과 똑같은 배경 속에 어린 아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은 어딘가 이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그 뒤로 흐릿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그 형체는 마치 흐린 연기처럼 흐트러져 있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은 사진을 보고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신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바로 등 뒤에서 말이죠. 지훈은 비명을 지르며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펜션으로 달려갔습니다. 놀라서 뛰쳐나온 할머니는 그런 지훈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지훈은 할머니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장소에 있도록 기대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를 차분하게 바라보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래전 이 곳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양식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난 화재로 인해 그 가족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후로도 종종 펜션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훈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는 지훈에게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고 그렇게 지훈은 허겁지겁 짐을 싸서 펜션을 떠났습니다.
도시로 돌아온 지우는 그날 밤에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그 창고와 사진, 그리고 그 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그 일을 조금씩 잊어갔지만 여전히 그때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우는 그 뒤로도 종종 뜬금없이 그 신비로운 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벗어난다고 해도 그 기억은 영원히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즈음에서야 지우는 그 소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체념할 수 있었습니다.